이상과 같이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거, 컨트롤과 인디게이터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트롤 또는 인디게이터는 나중에 이제 스칼라 값으로도 하나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배열로 이제 묶어서 여러 개를 배열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다 살펴봤듯이 숫자형 numerical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은 터미널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이콘이 되는 거죠. 이 아이콘을 지우면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콘 보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터미널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터미널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옵션에서 툴주에서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상태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요걸 이제 삭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터미널로 이제 표시가 되고 이게 표시되어 있으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생성될 때 처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이와 같이 아이콘으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터미널로 이제 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터미널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파란색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 주황색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8은 1바이트죠. 8비트니까 1바이트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 갖고 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잠깐 볼까요? 부분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딱 해서 i로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까요? 새로 한번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한번 만들게요. 새로 만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키울 때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제 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봤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굵기, 이제 스타일을 볼드로 할 경우는 굵은 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가운데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타일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쪽에서, justify가 있죠. 센터 하면 가운데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요거의 데이터 타입은 현재 뭐냐면, 더블이죠. 실수입니다. 그래서 i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8로 할 때 8비트죠. 8비트로 했을 때 첫 번째 비트는 사인 비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비트고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사인 비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비트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27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127이 됩니다. 127. 다 이럴 때. 그럼 요거보다 더 큰 수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되죠. 근데 127보다 큰 건 안 되죠. 이렇게 요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127이 제일 큰 수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는 어디까지 되나요? 마이너스는 128까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로 표시할 때는 첫 번째는 사인 비트고 나머지 7비트 갖고 표시하는데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비트로 할 때는 이와 같이 해서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unsigned로 한다고 한번 볼게요. unsigned 8비트 1바이트로 했을 때는 제일 큰 수가 첫 번째 비트가 이제 사인 비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뭐가 되냐면 다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1인 경우가 제일 큰 거죠. 그거는 255입니다. 255. 한번 해볼게요. 내려가는 건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255까지 밖에 안 되죠. 이와 같이 해서 표시할 수 있는 비트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8비트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unsigned integer 8비트죠. 1바이트. 이거는 16비트니까 2바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수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만. 그래서 2바이트, 4바이트, unsigned wrong이죠. unsigned wrong 4바이트. 그 다음에
단정도 실수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실수 싱글. 그 다음에 배정도 실수가 되는 겁니다. 더블 프리시전이죠. 그래서 배정도 실수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확장형 실수. 그래서 10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저거네요. 16바이트네요. 2배네요. 2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16바이트네요. 예,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정도, 이게 복소수가 있죠. 컴플렉스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양 하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볼게요. 실수로. CS로 하면 실수부와 허수부, I가 허수부죠. 이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시되는 게 되겠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바이트니까 8바이트죠. 단정도니까 8바이트. 이거는 8바이트, 16비트, 16바이트, 아니 8바이트, 16이죠. 그 다음에 16바이트, 3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컨트롤, 여기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뉴메릭 컨트롤 팔레트 살펴본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함수 팔레트에 있는 요 뉴메릭 요쪽 함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 여기는 뭐냐면 숫자와 관련된 함수를 모아놓은 어떠한 함수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고 못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는 거, 마이너스 1 하는 거, 모든 엘리먼트의 합을 구하는 거, 곱이네. 그 모든 엘리먼트의 곱.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입력 컨트롤 플러스와 곱하기, 그다음 O와 AND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 개의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그저 절대값인데 근사된 절대값,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거 루트 씌우는 거죠. 이거는 좌승하는 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역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있네요. 이건 별로 안 써봤는데. 그 다음에 상수죠. 상수. 그 다음에 정수형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실수형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 같은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 마이너스 뭐한데, 이건 작은 수였죠. 그 다음에 나도 넘버라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타 파이 있죠. 파이 같은 거, 특수 단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1도 있죠. 로그도 있고, 자연 로그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 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학에서 필요로 한 상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소수점 연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있는 거죠. 스케일링이 있네요. 그 다음에 복소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실수부와 복소수를 분리해서 연산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조작이 있네요. 뭐 데이터 조작, 이거는 비트 수를 뭐 타입을 바꾼다든지 비트를 수합한다든지 하는 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비트 단위로 조작을 할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호환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쓰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같이 계략적으로 봤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닫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죠. 기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숫자 두 개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출력이 되는 거죠. 빼기 x-y입니다. 위에 게 x-y, x 곱하기 y, x 나누기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익스프레스 노드라고 해서 간단한 수식 연산을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익스프레스 노드가 여기 있나요? 뭐 익스프레스 노드가 현재 익스프레스 노드가 현재는 안 보이네요. 없어졌나? 딴 데로 갔나 보네요. 이따 한번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간단한 수식 노드를 쓸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죠. x 빼기 1, 그 다음에 그는 합이죠. 합, 전체 곱이죠. 엘리먼트 곱,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가까운 쪽으로 이제 정수로 근사하는 거, 요거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한번 이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거는 뭐, n승이네.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라운드네요. 라운드 근사하는데 어느 쪽 근사는 좀 있네요. 루트 씌우는 거, 자승 구하는 거, 마이너스 하는 거,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떠한 이제 팔레트 요걸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띄운다. 컨트롤 H를 누르거나 누르게 되면 도움말 창이 뜨게 됩니다. 도움말 창 같은 경우는 도움말 창이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마우스를 어떠한 아이콘 위에 갖다 대거나 어떤 컨트롤 팔레트 이런 데 갖다 대면 그에 대한 설명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함수 위에다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설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문 윈도우가 깔려 있어서 이게 영어로 되지만 한글 랩뷰가 깔려 있으면 이게 한글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한글이 지원되는 랩뷰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 이것은 뭐냐면, 뭐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컨트롤 XY랑 컨트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Y, 프론트 패널이 되는 거고, 이건 블록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두 개가 되고, 인디게이터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력이 5고 하나는 23이네요. 그래서 이쪽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더하기를 하면 28이죠. 그 다음에 빼기 하면은 18, 나눗셈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거죠. 그럼 11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이죠. 목은 뭔가요? 5를 23으로 나눈 거죠. 5를 23으로 나눴을 때 뭐냐면 나머지가 이제 5죠. 목은 0이 되는 거죠. 목은 0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띄워 보시면 잠깐만요.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볼게요. 엑서사이즈 레슨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금방 봤듯이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것도 한번 내리고, 자, 이제 이쪽으로 이것도 편의상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프론트 판넬이죠. 이것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론트 판넬이죠. 프론트 판넬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판넬. 같은 거죠. 컨트롤이 두 개가 있고, 이건 스크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줄일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이 두 개죠. 컨트롤 두 개,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가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따닥 클릭하면 프론트 패널에 뜹니다. 이렇게 프론트 패널이 뜨고, 이것도 창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줄여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현재는 5, 23이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 그 다음에 23 직접 타이핑해도 됩니다. 이렇게 타이핑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값을 바꿔도 됩니다. 바꾸면은 그 다음에 실행하면 또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여기는 예제를 직접 짜서 이제 저희 제출하는 게 기존의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닫을게요. 돈 세이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네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미리 예제를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닫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나왔던 쭉 그거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 함수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이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4.95 365는 365 이렇게 해서 맞죠? 36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2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컨트롤 2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2를 쳐도 이게 뜨게 됩니다. 옆에 떴네요. 이렇게 해서 뜨게 됩니다. 똑같이. 창을 많이 차지하니까 스크롤해서 되겠습니다. 스크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랜덤 인디게이터네. 컨트롤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가 없네요. 보시면 난수입니다. 0에서 1 사이 난수가 만들어지고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0에서부터 10 사이에서 난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뀌는 거죠. 다행히 뭐 비슷한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그냥 표시한 거죠. 곱하기 난수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절대값을 씌운 거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보면 절대값 씌운 게 그대로 나온 거죠. 요게 요거네요. 요게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근사죠. 근사. 그냥 근접한 수로 반올림한 게 되겠습니다. 근접한 수, 그러니까 5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버림이네요. 버림. 요거는 보시면 4가 된 거죠. 요 뒤에 있는 걸 버린 거죠. 버려서 근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버림이고 이거는 플러스 쪽으로 버림이네요. 그러니까 5죠.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올림이죠. 올림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3 이건 복잡하네요. 3 곱하기 2에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n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n에 해당하는 거. 3 곱하기 2 n승이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거는 저도 별로 안 써봐서 좀 그러네요. 이건 루트입니다. 루트. 이거에 대한 루트죠. 스퀘어 루트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스퀘어 루트. 이거는 자승이죠. 자승한 게 되겠습니다. 자승한 텀. 자승한 거고, 이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역수죠. 역수 x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한번 볼까요? 이제 1이죠. 1. 이거네. 이제, 마이너스 1, 1, 0. 요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사죠. 근사. 음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양수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0이면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양수죠. 양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 마이너스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마이너스에다 붙여보면 이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다 붙는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 이제 와이어를 연결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갖다 댄 다음에 이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하면 인디게이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현재 아이콘으로 돼 있죠. 아이콘. 요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에가 있냐면 마이너스 뒤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다시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0이면 0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이제 자기가 외우지 않더라도 직접 이제 랩비의 장점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파이썬도 이제 비슷한데 줄 단위로 실행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랩비는 더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어떠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든지 초보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깊이 모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3이네요. 이것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로 가겠습니다. 세제 유닛 컨버전.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블록 컨트롤 2로 해도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 패널이죠. 장비에 되게 앞에 있는 거죠. 앞에. 그래서 프론트 패널이라고 했죠. 이건 노브입니다. 노브. 근데 크기만 했지 노브입니다. 이 터미널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어떠한 지시자죠. 게이지. 그래서 인디게이터로 쓴 거죠. 여기서는 요거는 컨트롤로 쓴 거죠. 컨트롤. 바깥에가 두껍죠. 이거는 가볍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노브에 딸려 있는 겁니다. 노브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저블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이거 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면 여기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건 아니네. 이거 직접 값이네요. 값. 그럼 바가 뭐냐면 요거죠. 요 바. 그 다음에 프레셔 바는 요거는 요거. 직접 다른 거네. 다른 거.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디지털 하면 여기 표시되죠. 이거 다시 없앨게요. 이렇게. 그래서 랩비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입력이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건 다 입력입니다. 인디게이터, 컨트롤이지, 컨트롤.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맥시멈 매저 레인지가 있고, 거기서 빼게 해서 미니멈 매저 레인지를 빼준 거죠. 그 다음에 그 값을 P 센서 맥시멈 아웃풋에서 P 센서 미니멈 아웃풋을 빼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캘리브레이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센서 값을 뭐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임의로 뭐 그냥 쭉 하고, 뭐 실수니까 이건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실수로 이게 실수가 아니네. 커런트는 P 센서는 요거네. 요거 정수죠. 정수. 요거보다 큰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P 센서 맥시멈이니까 P 센서 맥시멈은 좀 더 키울게요. 그 다음에 미니멈 레인지는 0으로 그냥 0 넘어갈까요? 또 맥시멈 200을 하고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한 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딱 한 번만 실행되죠. 근데 이거를 연속 실행하면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연속으로 값이 되는. 만약에 센서 값을 우리가 읽었다. DQ가 이런 겁니다. DQ가 어떤 센서 값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된 DQ라든지 그 다음에 MyDQ를 통한 DQ라든지 MyDQ 같은 거는 센서 데이터 신호를 값을 읽어 드릴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읽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분석을 한다든지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계측입니다. 계측이고, 요거를 이제 계측한 다음에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제어하는 게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어떠한 분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굳이, 요건 이제 뭐냐면 데코레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뭐냐면 데코레이션이죠. 데코레이션. 여기에 있죠. 데코레이션에서, 뭐 다른 거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위세 조정, 방향 키로 위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죠. 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맨 밑으로 보내면 됩니다. move to back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코레이션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이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했는데,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불리언입니다. 불리언. 이제, 유메릭 끝났고, 불리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